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 좀 오류가 있는데 72번, 73번 통화가 그겁니다. 임종득 그 2차장이 김기환 사령관한테 7분 52초를 통화하죠. 네. 상당히 긴 통화입니다. 왜냐하면 저 상황은 매우 급박한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8월 2일 12시 50분경이면 예.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의 지시를 받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 경찰청으로 가서 네, 이첩을 다 끝낸 상태죠. 이첩을 이제 끝낸 상태예요, 예. 막. 그죠? 그리고 예. 사령관은 11시 13분에 순번 61번과 같이 김기환 사령관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에게 통화를 합니다. 예. 이첩이 됐다. 이렇게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받고 약 1시간 10분 후에서야 김기환 사령관은 장관한테 알리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12시 50분경에 임종득 그 2차장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나서서 국수본에 연락을 하고 기록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를 하죠. 그게. 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겠죠. 저렇게. 자, 7분 52초. 12시 50분에 임종득 안보실 2차장하고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자그마치 7분이라는 7분 예. 50초, 8분에 가까운데 예. 통화를 하고 나서 예. 자,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진 일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네. 움직였다. 예.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국수본에. 예. 국가수사본부로 경찰로. 그래서 이제 그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노기호 그 수사부장한테 전화한 게 13시 50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3시 50분, 12시 50분 그 1시간 사이에 모든 작업들이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나서려면은 바로 뭐 1, 2분 내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또 국수본에 또 압력을 행사하려면 또 그것도 1, 2분 내에 그렇죠. 되는 게 아니기 이게 또 때문에 계통이 다르잖아요. 국방하고 네. 경찰이. 뭔가 이 기록을 회수하려는 결정을 누가 했느냐? 저 12시 50분 통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고 하지만 7분 52초 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만 물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자, 저 시간에 지금 국방부 장관은 해외에 해외에 나가 있었죠. 있었죠? 네. 출장 가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68번을 보면요. 네. 국방장관이 12시 4분경에 자기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이제 통화를 해요.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종섭 장관의 개인 폰이 등장합니다. 박진희 보좌관은 같이 따라 나갔나요? 네, 같이 나갔습니다. 그럼 같이 네, 현지에 있는 현장에 상황에서 있었고 그동안은 계속 그 박진희하고만 박진희 통화하다가 핸드폰을 통해서만 연락을 예, 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개인 폰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죠. 자, 연락을 이런 하라. 상황이 그만큼 이제 다급 긴박하다는 걸 보여주겠죠? 장관이 직접 저러면. 뭐 긴박하다기보다는 제가 네. 볼 때는 뭔가 이게 비밀스럽게 할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 군사 보좌관 네. 폰이 아닌 자기 폰으로 전화를 해달라고 한 이유는 뭔가 군사 보좌관한테도 다 하지 못하는 뭐 군사 보좌관이 알아서도 안 되는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 폰으로 저렇게 연락을 하고 그 앞자락에 보면은 무슨 67번 항목에 보면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기환 사령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장관이 통화를 원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수사단장한테 이쪽 부분을 확실히 지시하긴 했느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령관이. 부분을 지금 계속 이제 예. 확실히 챙기려는 거예요. 예. 못 막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쭉 보면 임종득 그 2차장이 나서고 나서 기록이 회수되는 절차가 진행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쭉쭉쭉 내려가면 또 81번에 또 보면 또 이번에는 김기환 사령관이 임종득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그 중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박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쭉 있었어요. 그 이제 이첩 기록은 일단 이첩 그렇죠.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오후에는, 일단 뺏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직 해임을 하니 많이 형사 입건을 하니 많이 하는 논의들이 그 쭉 이뤄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78번 통화를 보면요. 김기환 사령관이 유지원 법무관리관한테 따지는 내용이 있어요. 네. 당신이 지금 보직해임 하자고 건의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환 사령관의 의사가 아니었어요. 보직해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임종득이 그 16시 13분경에 무엇을 확인해 준 것일까?
아니 따지는 내용 뭐 이런 건 통화 내용은 어떻게 통화 내용은 없고요. 없잖아요. 유재원 법무관리관의 진술에 예, 그게 나옵니다. 김기현 진술에. 사령관이 전화 오더니 네. 당신이 나한테 저기 장관한테 보직해인 건의했느냐라고 묻더라. 네. 그 말은 결국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후 맥락상 보면 네. 이렇게 이제 이첩 기록이 회수되고 박 단장에 대해서 보직해임과 집단항명 수개가로 입건하는 결정 과정에서도 저렇게 안보실이 깊숙이 개입한 거죠.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도 8월 3일 날 이미 박 단장은 이제 입건이 되고 네. 사건 기록도 회수해오고 모든 것들이 사실상 종결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8월 3일에 또 임기훈이 김기현한테 문자를 보내고 네. 김기현 사령관은 또 임기훈한테 뭔가 답변을 합니다. 근데 군 검찰이 저 내용을 수사 기록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현출하지도 않았고요. 네. 아직 못 본 CD가 하나 있긴 한데 아직 열람하지 않은 그 CD를까지 보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 통화 목록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고요. 저걸 보고도 이름까지 다 찍혀 있는데도 박 단장이 얘기했던 것을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의도가 없고서야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통화 기록을 뭐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일단 표로 올려놓고 이제 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7월 31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그 해병대 수사 그 아주 그 중대한 국면이었는데 그때 자 장관의 핵심 참모인 군사보좌관, 그 다음에 안보실 대통령실 직속인 안보실의 2차장 국방 쪽을 총괄하는 임종득 2차장, 그 다음에 또 임기훈 국방비서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장관이 또 직접 전화도 하고, 그다음 차관도 뭐 여러 번 하고, 자, 이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총 출동을 해요. 네. 그 이틀 3일 상간에 특히 31일, 그 다음에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그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제 넘기고 나서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급박하게 움직이고 뭐 여긴 여기대로 저긴 저기대로 해서 아까 그래서 안보실에서 움직이고 나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움직여서 이제 경찰을 이제 움직이는 작업에 착수를 해서 결국은 그날 해병대 수사단에서 넘긴 서류를 다시 회수하는데 성공을 하죠. 이 사람들의 네. 의도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대통령 경로서를 넣어야만 해석이 됩니다. 대통령 경로서를 넣어야만 네. 이첩이 강행된 거에 대해서 안보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첩 기록을 회수하는 그 무리수가 두어진 것도 설명이 가능해요. 특히 이첩 기록이 회수되는 과정에서는 최근 이제 MBC가 보도했듯이 네. 심지어 그 기록을 가지러 갔던 군검찰 수사관조차도 압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네. 이래 하면 안 되는데 그 검찰 단장이 뭐 시켜서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무리수는 왜 두었느냐면 제가 볼 때는 8월 2일 이첩이 강행된 사실에 대한 평가가 뭐냐는 거예요. 어명을 어긴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정의한 겁니다. 이들은. 거의 그리고 조선 시대로 그렇죠. 얘기하면 거의 대역죄네. 그렇죠. 대역죄를 네. 치는데 아직 대통령은 몰라. 그러면 대통령이 알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원상회복시키고 잘못한 사람 목을 따와서 여기다 받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대통령이 나중에 알고 나면 이렇게 보고할 겁니다. 그래서 기록은 빨리 회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지금 취조 중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래 잘했어 이러겠죠. 그래, 설명이 참, 되지 않습니까? 잘 마무리했네. 잘 뭐, 마무리했네. 네, 예. 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이제 다 혼나는 거죠. 다 엄청난 그 폭풍에 휘말리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알게 됐는데 기록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알아봐요. 내가 7월 31일 날 그렇게 하지 마 했는데 해버렸다고? 너희들은 뭐 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니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랬으면 그 공직기상 비서관실을 동원해 가지고 국수본에 압력을 넣고 국수본이 다시 경북청에 연락을 하고
그 수사관은 뭔지도 모른 채 가서 가지고 오라니까 가지고 오고 뺏기는 사람은 뭔지도 모른 채 주라니까 주고 네. 울고 예, 맞아요. 이건 진짜 네, 경북경찰청 강력수사대 그 팀장이 진짜 그 해병대 수사관하고 통화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상부에 또 지시고 압력이고 하니까 거기에 저항할 수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 국기문란인 거죠. 예, 예. 그들은 이 나라가 조선 시대로 알고 윤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니까 어명을 어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정법을 어긴 매우 심각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네. 국기문란 행위거든요. 그렇죠. 누가 범죄자고 누가 피해자냐, 누가 정의의 표현에 서 있고 누가 불의를 저질렀느냐 이제 이 통화 목록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화 목록이 통화 기록이 안 나왔으면 사실 여전히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군검찰에 대해서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거예요. 예, 자,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제가 음. 그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그, 모를 수 있으니까. 예, 그 김기한 사령관이 다 임기훈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임종득 다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데 그 이름을 가릴 건 뭐예요? 그럴 거면 다 가리던가. 아니 법무관리관은 놔두고, 예, 차관 신범철은 가리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정말 이제 VIP와 직접 관련이 있겠다 싶은 사람들은 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뭔지 심지어 재판관, 자의적인 뭐 판단. 재판정에서 제가 예.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는 있느냐고 제가 확인을 구했어요. 예. 재판장이 그걸 확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니 보자. 예. 내가 페이지도 수사기록 743 외워요. 733쪽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임종득이라는 표현이 있느냐 확인을 해보자. 번호는 그래 프라이버시라 해서 가리다 치자. 하지만 이름은 오픈해야 될 거 아니냐. 네. 만약에 가릴 거면 동일한 기준으로 다 가리던가. 자 해병대 사령부 사람들끼리 통화한 거 다 오픈했어요.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건 오픈했어요. 네. 그런데 왜 신범철 차관과 한 거 가리고 이종섭 장관은 심지어 자기 개인 폰으로 한 걸 가려줬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한 것도 가려줬어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도대체? 도대체 군검찰은 이게 수사기관입니까? 범죄 집단입니까? 정말 이거 나중에 특검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그 첫째 김기한 사령관의 증인신문 때 제가 이 첫 공판 때도 지적했더니 그 김기한 사령관의 알 수 없는 메모 네. 그걸 읽어줬다고요. 그 장관님 땡땡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가로 열고 내일 가로 닫고 내일 네. 이렇게 읽히는데 이게 우리는 흑백으로 복사해서 이것을 읽을 수가 없다. 이게 그 사령관한테 먼저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요. 그래서 당신이 쓰고 당신이 지웠지 않냐. 네. 왜 기억이 안 나냐. 그러니까 아무튼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하자니까 군검사는 그래요. 맞대요, 제 말이. 아 그러면 조서에 남겨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관님 땡땡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가로 열고 내일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맞냐? 그러면 뭐 맞든지 말든지 답을 듣고 그런데 왜 지웠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묻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다니까요. 김기한 사령관한테 그렇게 묻더냐? 안 묻더래요. 그래서 실제 법원에 제출된 기록을 보니까 군검찰은 그것을 컬러로 복사했어요. 네. 그래서 빨간 글씨로 쓴 걸 검은색으로 덧칠해 보여놨기 때문에 복사본 그 컬러 복사본을 보니까 훤히 보이더라고요. 자,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게 장관님 땡땡이라면 장관님이 했던가 장관님한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장관이 책임지고 그러니까 장관이 예, 장관님 땡땡이니까. 장관의 멘트. 예, 장관님하고 옆에 이렇게 콤마가 두 개 찍혀 있으니까. 네. 장관님 땡땡. 그러니까 장관님이 했던가 장관에게 했던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장관이 책임지고 내가 넘기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닌 거. 장관이 듣는 입장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장관님한테 누가 얘기를 합니까? 박 단장이 얘기합니까? 사령관이 사령관이 얘기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장관님, 제가 사령관이 책임지고 내일 넘기겠다라는 멘트예요. 그게 8월 1일. 일일자 메모로 자, 추정이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사령관이 됩니다. 이 수사 서류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예. 박 대령의 뜻을 존중해서
넘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되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또 진술이 나왔던 게 네. 재판부가 그걸 물어봅니다. 이 네. 메모에 담긴 거는 본인의 생각도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게 자기 생각을 적은 건지 박 대령이 한 말을 적은 건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 얘기는 뭐냐? 예. 자기 생각일 수도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래놓고 양반이 기소를 했어요 지금- 지금. 예, 예. 네. 하여간 그러니까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도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초기 상황을 보면 또 그 나중에 뭐 중수대장하고 녹취록도 나오고 하지만 처음에는 다들 이제 이게 넘기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네, 거 아니에요. 네, 법 절차에도 그렇죠. 맞고. 그래서 이제 네? 첫 재판 때 중요한 멘트 언론에서도 다 인용을 했지만 제가 그렇게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첫째, 수사단의 수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있으셨냐 당신은? 없었대요. 그러면 장관이 그렇게 태클을 걸지 않았으면 그냥 예정대로 넘어가는 거냐? 그렇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그것이 직권남이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냐?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 걱정 때문에 그 한 이틀 동안 그 고민을 사령관도 했고 결국 이 메모에는 이도저도 안 되니 왜냐하면 그 박대령은 이렇게 이첩 대상자를 바꾸면 직권남용이라고 하고 네. 법무관리관은 상관없다. 오히려 특정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저기 그 해병대 사령관이 봐도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마지막 건의를 아마 장관한테 마지막 건의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좀 쭉 들어보고 고민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원래대로 이첩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겠죠. 네. 그러니까 8월 2일 날 이첩이 강행되고 나서 장관의 첫 멘트가 그겁니다. 이첩 보류를 지시는 하긴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마지막 그뭐 속된 말 들이받음이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그런 장관이 사령관이 자기 생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장관한테 표현했다면 그 얘기는 그거거든요.